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릴렉세이션 이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라메타 TR과 TE를 하면서 가장 개론적인 이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좀 더 심도 있는 이완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에 대한 원리나 그런 거에 대한 피직스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MRI에서 이 이완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여러 파트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단순히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려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왜 그런지에 대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깊이 파고 정확히 그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완에 대한 아주 개론적인 기본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TR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MRI에서는 다음과 같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인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순자화 벡터, 종축자기화로 향해 있는 이 순자화 벡터를 횡축자기화로 넘겨야 돼요. 횡축자화로 넘겨야 돼요. 왜 횡축자화로 넘겨야 되는지는 신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자기파가 있어야지만이 그 순자화가 토크의 힘을 받아서 횡축자화로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로 넘겼다가 끊으면 올라오죠.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파가 인가가 되는 거죠. 전자기파의 역할은 다 거기까지입니다. RF를 인가하고 공명을 시켜서 인가를 하면 공명이 되고 스핀이 넘어갔다가 끊으면 올라오게끔 하는 이러한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톤, 스핀의 양성자에 다음과 같은 RF 펄스가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레조넌스, 공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곱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소리 곱쇄를 땅 때렸더니 어떻습니까? 다른 건 울리지 않은데 크기가 같은 소리 곱쇄가 공명 주파수가 맞아서 이렇게 울리게 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1940년도인가요? 미국에서 타코마 브릿지가 무너졌었죠. 바람의 진동 주파수와 이 다리의 진동 주파수가 맞았던 거예요. 이 공면 형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폭이 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증폭이 돼서 이렇게 다리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타코마 브릿지라고 치면, 제가 저작권 관련이 걸려 있을까봐 제가 동영상을 못 가져왔는데요. 타코마 브릿지라고 치면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엿가락처럼 휩니다. 진짜 이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촬영된 이미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엿가락처럼 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동영상에서 타코마 브릿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공명이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여튼 간에 이제 공명은 이렇게 주파수 대역대가 맞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MRI에서의 공명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넘어갔다는 거죠. 주파수 대역대가 딱 맞아서. 자, 그래서 이러한 스핀에 주파수가 맞는 이런 RF 펄스를 때려주는 거죠. RF 펄스를 때려주는 겁니다. 이 스핀이 관해서 뭡니까? 세차 운동을 하고 있죠. 이 세차 운동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회전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전비에다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게 세차 운동이었죠. 그 주파수만큼을 맞는 RF 펄스를 때려주면 얘네들이 공명이 돼서 스핀이 플립이 되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RF 펄스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완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누구한테 방출한다고 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분자나 원자, 즉 다른 격자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본인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RF 펄스를 맞으면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넘어가죠. 토크의 힘을 받아서. 근데 RF 펄스를 끊으면 이때 요 받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신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 스핀이 내려가서 RF 펄스를 끊으면 얘의 에너지는 올라오는 데 사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완 과정에서 다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지 얘네들이 RF 펄스 맞아서 익사이테이션이 됐다가 끊어서 얘네들이 받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출하는 것은 방출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기만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또 하나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RF 펄스를 맞은 익사이테이션 된 스핀이 RF 펄스를 끊으면 그 익사이테이션 된 스핀의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신호가 발생된다라는 사실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자와 벡터라고 했죠. 우리가 자기장에 외부 자기장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것들은 각각의 자기 모멘트를 이렇게 양성자를 그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직교작 표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위쪽이 좀 더 많죠, 아래쪽보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정렬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자기장의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향한 친구들이 에너지 레벨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친구들은 이렇게 상쇄가 되고 남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남은 친구들이 바로 순자와 벡터다라고 했죠. 요 순자와 벡터로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해서 횡축자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요 순자와 벡터의 양만큼만이 신호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벡터 썸을 해서 이렇게 굵은색 화살표를 표시해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자와 즉 자기장에 놓였을 때 종축자기화 방향으로 향한 친구들 벡터로 표시해야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자로 표시를 한 거죠. 하나하나 자기 모멘트를 표시를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순자와 벡터의 라디오 프리퀀시가 인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핀이 플립이 되는 것이죠. RF 펄스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핀이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올라올 때 요 받았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오는 게 신호가 아니고 요게 올라가는데 요때 나오는 신호는 얘네들이 어떠한 새로운 과정에 의해서 신호가 나오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았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신호가 아니라 방출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 신호가 발생되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 하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RF 펄스를 끊으면 플립되었던 스핀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신호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앞선 상황, 요 상황은 각각의 자기 모멘트로 표현한 거고 요걸 갖다가 제가 뭘로 표현한 겁니까? 직교 좌표계로 표현한 거죠. 자, 얘네들을 보면은 각각의 자기 모멘트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거죠. 요 굵은색 화살표는 뭡니까? 요 자기 모멘트의 총 합을 제가 굵은색 화살표로 나타낸 거죠. 자, non RF 펄스, RF 펄스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얘가 횡축작용하죠.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벡터 썸을 해보면 벡터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횡축 평면은 이렇게 보일 것이고 옆에서 바라본 종축 평면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그냥 릴렉세이션 이완의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T1, T2를 제가 딱히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RF 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종축자기화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횡축자기화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종축되었던 게 이렇게 횡축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다 넘어가지 않고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렸습니까? 3개만 넘어온 것처럼 그렸죠. 자, 여기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분분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축자기화의 꼬깔콘 벡터가 그대로 옆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RF 펄스를 맞으면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전체가 넘어올 것인지 아니면 절반만 넘어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완 과정을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체가 내려와서 꼬깔콜 모양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핀이 전체가 내려온 것처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반은 위쪽이고 반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물론 제 설명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펄스를 맞으면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다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말 다 내려오는지는 의문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의문은 분분합니다. 의견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 펄스를 맞으면 넷 마그네티데이션 됐던 이 종축자기화 벡터의 모든 것이 횡축자기화로 내려온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래 펄스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횡축으로 왔던 친구들이 회복을 하는 거죠. 끊으면 밑에 있던 것이 점점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E1 릴렉세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릴렉세이션 과정이 일어날 때 아래 펄스를 맞으면 스핀들이 어떻게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레버레토리 프레임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갔다가 아래 펄스를 끊으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벡터의 모양을 우리가 레버레토리 프레임, 그리고 이렇게 벡터 썸이 그대로 직규접히계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 펄스를 360도 회전하면서 때리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의 모식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산이 쉽고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러한 레버레토리 프레임을 형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설명을 한다. 하지만 레버레토리 프레임 자체도 사실상 맞는 것은 아니고 확률 통계상 그려보면 확률 통계상 양성자들이 발견될 확률에 대한 부분을 고전적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는 뭡니까?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횡축으로 퍼지는 과정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알아볼 텐데, 그거를 조절하는 인자가 우리가 TR이고 T2다. 종축으로의 회복을 조절하는 인자가 TR이었고, 횡축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인자가 T2였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기장 안에 놓이기 전에 우리 인체에 스핀되는 벡터 값이 0이죠. 즉 에너지들이 축태압 때문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어요. 그렇다가 우리가 자기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프로톤이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과 반평행한 방향, 이 두 방향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장에 놓이면 디제너레시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스플릿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 로우 에너지 스핀과 하이 에너지 스핀이 나눠지는 요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E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델타 E다. 즉 이렇게 뭉쳐졌던 스핀들이 자기장에 놓이면 스핀들이 딱 분리가 돼요. 근데 로우 에너지 스핀과 하이 에너지 스핀이 딱 분리되는 요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E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는 어느 차이를 나타내죠, 물리학에서.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에너지 차이냐면 로우 에너지 스핀과 하이 에너지 스핀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이걸 델타 E라고 하죠. 근데 이 델타 E를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자기 회전비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거에다가 이거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 하바를 곱한 값입니다. 자, 요 하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세차 주파수죠, 그죠? 오메가는 감마 비제로 했으니까 요거가 없다고 한다면 얘 두 개는 뭡니까? 세차 주파수죠. 세차 주파수에다가 요 상수를 곱한 값만큼 얘네들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H바는 뭡니까?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의 차이가 2파이분의 감마 HB0다. 요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스핀이 업다운으로 나눠지는 스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나눠지는 이 스핀의 개수는 뭐와 관련이 있다? 세차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 아, 세차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의 에너지 범위가 더 커지는구나. 세차 주파수가 더 커지려면 자기 회전비는 고정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얘네들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는구나. 아, 즉 자기장에 강한 자기장에 놓이면 얘네들이 나누는 에너지 범위가 더 커지는구나. 따라서 때려줘야 되는 공명을 시키는 아르펄스의
세차 주파수도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장이 가해지면 이렇게 애들이 스플릿돼서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델타 E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걸 왜 자기 모멘트라고 하죠. 스핀이 업으로 올라가는 애들, 다운으로 내려오는 애들을 각각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나중에 조금 더 고급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스핀 자기 모멘트도 곱해지고 그러는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우리는 자기장 안에 스핀들이 놓이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우리가 XY 지축 모든 세 방향을 우리가 동시에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XY, MX, MY는 0이 되고 MZ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Z를 남겨놓고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눠지는 게 이게 스핀 자기 모멘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대가 우리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고 이게 에너지가 자기장 안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스핀이 자기장 안에 놓였을 때는 이렇게 뭉쳐졌던 스핀들이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 범위로 나뉘게 되고 그때 나누는 에너지를 델타 E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스핀들이 나눠지는 스핀들을 봤더니 뭐에 비례를 하느냐 이겁니다. 익스포넨셜 KT분의 요거 뭐였습니까? 아까 델타 E였죠. 델타 E. 요 델타 E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뭐를 구하는 수식이냐면 우리가 종축자기와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종축자기화가 많다는 것은 RF 펄스를 때리면 횡축자기화로 많이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5T냐 3.0T냐에 따라서 종축자기화의 개수가 틀리겠죠. 자, 근데 여기 수식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1.5T보다는 3.0T가 종축자기화의 양이 더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이완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 있다. 아니 이완 과정에 왜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의 종축자기화가 횡축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릅니까? 20개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릅니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에너지를 격자한테 주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결국은 이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에 관련이냐? 온도의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낮다는 것은 종축자기화의 양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종축자기화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신호는 강력하지만 이완이 느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 수식을 갖다가 정말 1.5테슬라에서 3.0테슬라에서 그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스핀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확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축으로 넘어갔다 올라오는 스핀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올라오는 과정에는 뭐가 관련이 되어 있다? 자기장의 세기가 관련이 되어 있고 온도가 관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 자기장의 세기와 요 감마가 곱하면 세차 주파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완의 과정에는 세차 주파수가 관여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종축자기화에 있던 성분들이 횡축자기화로 넘어갔다가 RFPulse를 끊으면 올라오는 과정이 이완입니다. 그렇죠. 그 이완인데 이때 우리가 이 올라오는 이완의 과정은 세차 주파수와 즉 자기장의 세기와 그 다음에 자기 회전비와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넘기기 전에 우리가
업다운 스핀 있죠.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과 반평행한 방향으로 나눠졌던 이 스핀의 개수의 에너지가 델타 E였죠. 델타 E만큼의 아랫펄스를 때린다는 거는 그만큼의 세차 주파수를 맞춰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는 것은 델타 E가 커지는 거죠. 즉 라디오 프리퀀시가 커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를 강력한 라디오 프리퀀시를 때려준다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완의 과정이 느려진다. 결론적으로 이완은 세차 주파수 혹은 자기회전비, 자기장의 세기,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요걸 토대로 인해서 우리가 뒤쪽에서는 그러면은 이완은 어떠한 이완이 있는지, 이완에는 T1 이완과 T2 이완이 있는데 그 T1 이완과 T2 이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